박제3의 추억에서를 볼게요. 일단 제목이 추억에서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추억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진주장터 생허물 전에는 구체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러니까 진주라는 도시가 있죠. 예, 그 장터의 생허물 전, 바다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 해가 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렁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고기 장사 하시는 거죠. 진주장터 생어물전에서 고기를 팔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우렁매야 우렁매. 여기서 보면 은전이라는 건 이제 돈이죠.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니까 은전에 돈이 닿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가난으로 인한 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렁매와 우렁매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게 중의법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중의법은 아닌데 중의법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법을 배우셨다면 중의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가지 해석은 우리 엄마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울고 있는 엄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렁매 이제 우렁매가 뭔가 지금 이제 가난하고 그죠? 여기서 물고기 팔고 계신데 가난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일을 하신다. 보통 이제 어머니가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 뭐지 기영도의 엄마 생각 뭐 이런 시에도 보면 엄마가 시장 가셨죠. 배추 팔러 가셨는데 뭐 그런 시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아버지의 부재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부재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도맡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공통적으로 대체로 가난합니다. 예, 공통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엄마의 어떤 그런 가난한 삶이나 고달픈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 별밭은 또 그리 멀리. 별밭. 별이라는 것은 보통 소망이나 희망이나 이상을 의미하잖아요. 하늘에 있고 반짝반짝 거리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고 도달하고 싶어하는 곳이고 뭐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멀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과 희망이 멀리 있으니까 사실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별밭이 부정적 대상은 아니지만 부정적 상황인 것이죠. 화자에.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지금 손시리게 떨던가를 두 번이나 반복을 했잖아요. 이거는 고달픔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 뭐 하겠어요? 우리 오누이 집에서 달달 떨면서 골방에서 떨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거 수사 의문문이에요. 수사 의문문은 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손시리게 떨던가 이게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냥 의문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진짜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린 시절의 고단한 삶 요걸 나타내는 것이죠. 진주남강 막다해도 오명가명 오명가명은 오며가며라는 뜻이에요.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이거는 행위의 주체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주남강을 지나다니시는데 오며가며 신새벽이나 밤빛에 본다. 지금 진이가 난 쟤를 부른 적이 없는데 아, 웃겨. 자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신새벽이요 여러분 이른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이른 새벽. 요새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을까? 이른 새벽. 그 다음에 밤빛은 뭐 밤이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른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고단한 삶을,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렁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제가 이 시를 하면 항상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여기서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의 원관념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 옹기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렁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렁매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렁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렁매의 마음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서리법은 아닙니다. 이것도 수사 의문문이에요. 서리법은 아니에요. 서리법이면 당연히 이렇지가 뒤에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프지 않았겠어? 당연히 슬프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슬프지가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얘는 당연히 어떻다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의문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근데 그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그 마음이 어떻게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였냐면 옹기들처럼 글썽이고 반짝이지 않았을까라는 뜻이죠. 그래서 옹기들처럼이니까 이거 지규법이고, 사실 지규는 잘 안 쓰죠. 뭐 다 아는 거라. 지규법이고 원관념은 울엄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울엄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추측이에요. 그 다음에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 슬픔이죠. 네. 눈물이 연상되지 않나요?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 이런 엄마의 마음. 그래서 뭐 어머니의 고단한 삶, 고달픈 삶을 이제 회상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유년 시절에 어머니가 힘들게 사셨지,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지, 뭐 이런 것을 이제 떠올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한번 정리했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제: 유년 시절 어머니의 고단한 삶에 대한 회상과 연민. 자, 연민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연민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민의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참 국어가 이제 이런 게 어려운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의법 사용됐고요. 울엄매 두 가지 해석 있었죠. 그다음에 지규법 옹기들 같이 처럼이니까 지규법이 사용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요게 좀 중요한데요. 감정의 절제, 이거는 좀 추억에서라는 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의 절제 좀 중요한.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랬어, 이랬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랬을까, 그랬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그러니까 이게 손시리게 떨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어린 시절에 직접 겪은 거잖아. 근데 이걸 나는 그때 추웠지, 나는 그때 손 엄청 떨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랬어, 나는 슬펐어, 뭐 이렇게 두려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영도의 엄마 걱정 같은 경우에 보면 두렵다는 게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떨었다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떨던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수사 의문문을 통해, 의문형 종교를 통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인 이미지들 사용되어서 한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뭐 아까 뭐 빛바라는 눈깔들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경상도 방언이 사용되었대요. 이게 경상도 방언이래요. 뭐가 있을까? 울엄매, 그죠? 이런 것도 방언입니다. 뭐 나머지는 오명가명 이런 건가? 네. 그래서 방언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시어, 별밭은 소망이나 희망. 근데 이게 멀리 있다 그랬죠. 골방은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골방은 차가움의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골방이에요. 네, 차가움의 이미지. 뭐 손시리게 떨던가도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옹기. 여기서 옹기는 울엄매의 마음의 원관념이죠. 울엄매의 마음을 비유한 말이죠, 그죠? 예, 옹기가 보조관념, 울엄매의 마음이 원관념이죠. 됐죠? 그래서 표현상 특징은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특징과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